안녕하세요. 주대입니다. 주말에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기존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바로 이제 트럼프답게 다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해서 10%에서 15%가 오르겠다라고 생쇼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국민이 지금 관세 인상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 소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는 멸망할 거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반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세 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장에서는 부에 대한 그 제동을 반기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한테 다음 주부터 위협이 될 거는 진짜 불확실성은 아마 이란과의 변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랑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할지는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대비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광통신입니다. 현재 돌파까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22일과 19일, 그 다음 13일 연속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수급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천천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도 좋고 접근하기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급도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판정 요약에서도 지표들이 굉장히 훌륭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파 차트고요. 그 다음에 매수 주체자가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거의 쌍끌이로 이 종목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매수 에너지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흡수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도 당연히 매수 위치에 있을 거고요. PV를 보셔도 단위가 일단 다릅니다. 들어온 에너지 자체의 단위도 다르고요. 중기, 장기까지 굉장히 탄탄한 흐름으로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3.3이 잘 안 나오거든요. 거래 대금이 60일 동안에 그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의 거래 대금을 비교를 한 건데, 이거 자체도 이제 3점대 3배 이상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이렇게 3일 동안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5일 평균 851억, 그 다음 20일 평균, 이전 20일 평균보다 거의 한 200억 이상 들어왔다라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아주 잘 들어왔고, 거래 대금 이제 여기 오늘 정점을 찍은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얘기한 적 있죠. 거래 대금이 2천억이 찍혔다, 1,000억 이상이 찍혔다, 내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뛰어난 상태고 기관도 어느 정도 모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날 사실 2월 20일 날 외국인 매도세가 한 2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2천억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광통신은 혼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먹고 있었다는 거에 일단 점수가 굉장히 높죠. 2,300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못 먹어도 고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광통신 한번 보시면 어떨지, 가장 요새 테마에 맞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최대한 분할해서 모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테마도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한 10,000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요. 이 종목은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거의 5배 이상 상승한 종목인데요. 지금 제가 고점에서 한 15% 빠진 이 상태에서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거래일 이틀 전에 보시면 19일날 10%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10% 빠졌는데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해서 올라와 줬는데 여기는 10%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 자체가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만의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15만원 밑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선 안에서 매수를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반등이 나오면 뭐 다시 뭐 17만원, 18만원을 위해서 올라갈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의료 AI에서는 이 종목이 1등입니다. 뭐 다른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루닛, 뷰노 이런 상태들은 이 나머지 루닛하고 뷰노는 차트가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들어가기가 쉽진 않지만 이 종목은 계속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고 눌림목을 준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러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5만원 밑에서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도 한번 보시면요. 지어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이 없다는 건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릴 겁니다. 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뭐 중간에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태를 하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면 흘러내려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는 매집이나 눌림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성급하게 이 종목을 막 사서 많은 양의 금액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들어가서 떨어질 때 이렇게 무타기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OBV 5일하고 OBV 10일 사이가 다 마이너스로 변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등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계속 그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우수하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뭐 기관 매수가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이 종목을 다시 올리기에는 수급이 좀 딸리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하나 또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은 HD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하락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락이 심한 상태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거의 31% 정도 빠진 종목이고 근데 너 이 종목 왜 들고 왔냐? 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떨어질 위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지금 떨어질 위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위치 자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최저점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돌려줬는데 돌려줬더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태.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모아봐야죠. 워낙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모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 봤을 때는 얘가 20만원을 돌파해야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을 돌리기 전까지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20만원, 20만 4천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26만원 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두 선을 언제 뚫을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모아보시면 그래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도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뭐 데이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 뭐 지표 상황 자체도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고 그나마 최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이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매집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 그 다음에 OBV는 그나마 다행인 건 쌓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보시면 아직 추세를 돌리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이 모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5일 OBV는 플러스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10일 OBV도 어느 정도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23일과 이 56일을 어떻게 돌리느냐가 가장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뭐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네. 하지만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많이 터져줘야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터트릴 때는 거의 7천억을 터트렸거든요. 7천억을 터트려서 여기서 반등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뭐 나오는 금액은 뭐 200억, 네, 뭐 5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조금 더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는 그래도 저점이라고 기관도 판단을 하고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이라서 잡을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설명 이렇게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랩 커뮤니티, 멤버십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